백제의 초대 국왕인 운조왕이 일찍이 한강 부근에 자리를 찜한 덕에 백제는 500여 년간의 한성 백제식이 최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수도 위례성에서 이어지는 한강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백제만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근초고왕 때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당시 고구려의 국왕이었던 고고구원왕이 전쟁에서 전사할 정도로 성장합니다. 근초고왕은 외왕에게 지금의 일본 국보인 칠지도를 하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왕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범한 법. 그들도 사람이기에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죽음은 평범했으나 무덤은 결코 평범할 수 없었으니 한국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잘 나가던 한성백제 시절 왕들의 무덤이 바로 지금 서울의 한가운데인 석천동의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천동 고분군은 석천동에 있던 옛 무덤 여러 기를 정비하여 복원한 국가유산으로 한성백제 시기 왕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죠. 석천동 고분군으로 향하기 위해 석촌역에서 내려 7번 출구 방향으로 나아가니 로터리 너머로 고분군의 입구가 보입니다. 사실 이 석촌이라는 지명은 이 부근의 무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무덤, 적석총에 사용한 돌들이 시간이 지나며 무너지고 방치된 채 남아있어 이 일대를 원래는 돌의 마을이라는 돌마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후 돌마리라는 마을 지명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돌, 마을, 석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얼마나 돌이 많았으면 그랬나 싶다가도 고분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무덤을 보고 바로 수긍하게 되는데요.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천동 고분군 3호분이 웅장한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화면으로는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는 터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거대한 규모에 압도됩니다. 사실 이 3호분은 이미 많은 훼손을 거쳤기에 지금의 모습이 완벽한 것은 아닌데요. 복원 당시 흔적으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50m로 추정되는 데 비해 높이의 경우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최소 추정치인 4.5m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만주에 있는 고구려 적석총인 장군총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3m인데 비해 높이가 14m에 이르니 한 변이 50m인 3호분의 면적을 생각했을 때 꽤 높은 높이가 나올 것으로 추측돼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나 거대한 무덤의 주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싶지만 석천동의 고분들 같은 경우엔 워낙 도굴도 많이 당했고 심지어 무덤 위에 집들이 들어섰던 터라 정확한 주인을 찾기는커녕 추정조차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3호분의 경우엔 압도적인 무덤 크기와 출토된 유물의 시기로 봤을 때 4, 5세기 백제 최고의 정복 군주였던 근초고왕이 유력한 후보라고 하네요. 잠시 웅장한 3호분을 뒤로하고 고분군의 남쪽을 바라보니 3호분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2호, 4호분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네요. 이처럼 백제 초창기인 한성백제 시기 무덤들이 봉분 형태의 공주, 부여의 백제 왕릉원 고분들과 달리 고구려처럼 적석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운조왕을 비롯한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열의 유민들이라는 것을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2호, 4호분의 무덤들은 3호분과 다르게 그냥 돌을 쌓아 올리는 고구려 방식 적석총이 아닌 백제만의 방식으로 쌓았다고 하는데요. 적석총처럼 보이게 바깥은 돌로 덮었으나 무덤 안쪽은 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만 두 백제식 무덤 길이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게 4호분은 처음에 흙무덤으로 조성했으나 후에 돌을 추가로 쌓아 완성한 것이고 2호분은 처음 조성 시부터 작정하고 내부는 흙으로 외부는 돌로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곳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2, 3, 4, 5분처럼 정석적으로 생긴 적석총이 아닌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 적석총이 2기가 발견되었으니 바로 내원 외방형 돌무지 무덤과 1호분 무덤입니다. 먼저 2호분에서 고분군의 남쪽으로 향해 내려가면 조금은 특이하게 생긴 무덤을 만날 수 있는데, 내원 외방형 돌무지 무덤으로 바깥쪽은 네모나게, 안쪽은 동그랗게 형태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무덤의 바깥쪽은 다른 계단식 돌무지 무덤처럼 네모나게 기단을 쌓아 올린 흔적을 발견한 반면, 안쪽은 마치 무덤의 둘레에 두르는 호석처럼 봉분자락에 깬 돌을 둘러싼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덤의 2가지 형태가 한 무덤에서 같이 나타난 것으로 특이한 형태이지만 이미 발굴 때부터 훼손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내원 외방형 돌무지 무덤 옆으로 지나면 다른 무덤과 달리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무덤이 보이는데, 2 무덤이 같은 기단부를 공유하고 있는 1호분 무덤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기다란 기단 위에 2 무덤이 나란히 있는데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2 무덤이 합쳐진 것이라고 하네요. 남쪽 무덤은 3호분처럼 돌로 쌓아 올린 전형적인 고구려식 무덤인데 비해 북쪽 무덤은 2호, 4호분처럼 백제식 무덤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역시나 훼손이 심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남쪽 무덤의 기단부를 확인해 쌍분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무덤의 규모도 그렇고 형태가 쌍분인 만큼 아마도 한성백제 시기 왕과 왕비가 묻혀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분군의 가장 남단에는 5호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5호분은 다른 적석총들과 달리 흙으로 덮인 봉분입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발굴 조사 때문에 방수포를 덮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5호분은 집석 봉토분으로, 집석 봉토분이란 시신을 안치한 봉분 위에 전체적으로 돌을 덮은 다음 다시 흙으로 얇게 한 번 더 덮어 마무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5호분은 다른 무덤들과 달리 상태가 양호했던 터라 정비 복원 당시 내부 조사를 하지 않고 형태만 파악하였다고 기존 설명문에 적혀 있었는데, 5호분을 둘러싼 펜스의 안내판에선 본래의 모습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발굴을 시행하는 중이라고 하니 아쉬우면서도 정밀 발굴의 결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봉분이나 적석총 고분들 말고도 발굴 조사 때 이 일대에서는 운무덤이라는 고분들도 발견이 됐는데, 운무덤이란 특별한 시설 없이 단순하게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다른 무덤들에 비하면 꽤 단순한 모습인데, 이는 운무덤이 대략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무덤이기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삼국시대 초까지 사용이 되었기에 이곳 고분군에 있는 다른 무덤들에 비해 앞선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생긴 것은 이래 보여도 다른 무덤들의 형님격이란 것이죠.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운무덤은 2호분 근처의 2호 운무덤과 내원 외방형 왼편에 3호 운무덤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재현하여 전시한 것이며 실제 유적은 정비하여 땅속에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촌동 고분군을 둘러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한성백제가 약 500여 년간 존속했다는데 왜 이 일대는 무덤이 몇 개 없을까? 생각보다 답은 간단한데 이 일대가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1916년 조사 기록으로는 석촌동 일대에 90여 기의 무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전후로 민가가 들어서고 70년대에 몰아치는 강남 개발을 지나 1975년 실시한 발굴 조사로 겨우 보존한 무덤 몇 기만 전해질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실 그마저도 형태가 온전치 못했기에 정확한 모습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이렇게나마 보건대요 우리 곁에 공원으로 머물고 있는데요. 찬란했을 한성 백제의 역사와 모습을 어렴풋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강 일대에서 오랜 기간 성장하며 힘을 키운 그 강대했던 백제가 어째서 한강을 포기하고 지금의 공주, 부여 일대까지 내려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입니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마치 고국 원왕의 복수라도 하듯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처형하고 수도인 위례성을 격파하며 고구려는 백제를 충청도 일대까지 밀어넣는데요. 송파구의 한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차산에서 당시 백제를 압박해왔던 고구려의 요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아차산을 등산하여 고구려의 흔적을 답사해보고자 합니다.